신비한 황금의 도시 마추픽추의 나라 잉카 제국. 13세기경 건국 초기엔 페루 근교를 지배하다가 15세기 말에는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 거대 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잉카 문명에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 자체가 미스터리 그 자체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잉카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러 대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잉카 제국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인 하이럼 빙언에 의해서 페루에서 고대 도시인 마추픽추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면도칼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맞닿아 있는 돌들. 마추픽추의 건설 시기가 1450년경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한 건축술이 있었다는 게 충격 그 자체,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냥 어떻게 저 위로 저걸 가져가냐고. 그리고 평지에다가 저걸 다 쌓아서 뭘 지었다고 해도 놀라운 거긴 해요. 근데 저 2,400m 뭐 정말 높은 산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외계인 소리 나오겠습니까? 의문은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잉카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농사도 뭔가 최첨단인가요? 여기도 뭐 최첨단 뭐 농기계 이런 게 나오나요? 잉카인들이 농기구로 사용한 것은 철이나 청동기가 아닌 바로 돌! 그들은 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는 쟁기도 있고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호미도 있고 다 쓸 텐데. 자, 심지어 한때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했던 잉카 군대의 주 무기 역시 총 등의 최첨단 무기가 아닌 돌도끼와 나무 곤봉! 임진왜란 때 조총 들고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맞습니다. 야, 정말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밸런스가 너무 깨지네. 결국 석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잉카 제국은 16세기 철기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문명보다 훨씬 뒤늦은 석기 문화와 훨씬 앞서 나간 초고도 과학기술을 동시에 지녔던 잉카 문명. 과연 어느 쪽이 진짜 그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뇌수술 모모, 잉카의 기적. 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 마추픽추. 동물을 형상화한 지형 피사크 등 찬란한 빛을 발한 잉카 문명. 그러나 15세기에 갑자기 꽃피운 황금빛 문명은 어느 날 또 갑자기 불꽃처럼 사그라지고 말았는데요.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듯한 신비한 유적을 두고 외계인 건축설 등 그 정체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잉카 문명이 외계인의 흔적이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잉카 문명은 뭐 오늘 소개할 기사 이전에도 외계인의 문명이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사라진 그렇지. 엄청난 기술들 남기고. 바로 뇌수술의 흔적. 에이. 사실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치료하는 천두술과 같은 뇌수술은 이미 기원 전부터 시작됐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잉카 제국의 뇌수술 기술이 외계인에게 전수받은 건 아닐까 가장 의심되는 부분. 당시 잉카 제국의 놀라운 뇌수술 성공률 때문입니다. 2018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저명한 신경과 전문의 데이비드 쿠슈너 박사 연구팀은 페루 남부 해안에서 발굴된 기원전 두개골부터 1400년 초에서 1500년대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 지역의 고원지대에서 발굴된 뇌수술 두개골 640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잉카 시대 두개골 유물에서 수술 후 상처 부위에 약초를 바른 흔적을 발견. 이는 고문이나 다른 용도가 아닌 뇌를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뇌수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요. 오호. 수술 후 치유 흔적으로 무사히 뇌수술을 받은 생존자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네. 이를 토대로 시대별 두개골들의 뇌수술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잉카 제국의 뇌수술 생존율이 무려 75에서 83%로 월등했다는 겁니다. 저 당시에? 저 당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로부터 약 400년 뒤인 남북전쟁 때 뇌수술의 생존율은 불과 44에서 54%. 약초를 발랐다는 거지. 빨리 나으라고. 빨리 나으라고. 회복하라고. 뇌 수술을 성공시킨 확률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쿠슈너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이전보다 정교해지고 첨단화된 수술 기술로 경막의 손상 없이 뇌수술이 진행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뭐 살균 시설, 마취 기술, 정교한 수술 도구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80%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살균 기술도 어떻게 보면 외계 수준을 뛰어넘은 거야. 뛰어넘은 거죠. 저 때 그런 게 어디 있었어. 항생제 없는데. 옛날에 그래가지고 다 죽었잖아. 다 죽었죠. 전쟁만 나면. 그 당시 행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잉카의 의학 기술. 어쩌면 미래에서 온 외계인들이 전파해준 기술은 아니었을까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카니발 대백과사전 19 이번에 3위입니다. 찬란한 잉카 문명의 땅 페루. 매년 6월 24일부터 페루 안데스 산맥에 있는 도시 쿠스코에서 약 열흘간 열리는 인티 라이미, 우리말로는 태양제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자신들이 태양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잉카인들은요, 남반구 페루를 기준으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짓날이 있는 6월 셋째 주에 태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올해에 이어서 다음 해 풍년을 기원했는데요. 이 유래로 탄생한 잉카 최대의 명절이 바로 인티 라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티 라이미를 신성한 마음으로 지내기 위해서 과거 모든 잉카인들은 무려 사흘 전부터 금식을 했고요. 각 지역에서 뽑아온 수십 마리의 라마 중 한 마리를 뽑아서 왕이 직접 심장을 꺼내서 태양신에게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스타일로 치면 좀 굉장히 과격한 행사. 그러니까. 근데 뭐 그 당시 또 우리랑 문화가 달랐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요. 16세기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 정복자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는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인티라이미를 금지시켰다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억압받던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인티라이미가 부활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마침내 1994년 페루의 예술가들이 주축이 되어 인티라이미를 축제로서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잉카 왕의 행차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고요. 진짜 멋있다. 마침내 성체인 삭사 이와망에 도착한 왕이 태양에게 술을 바치고 곡식 등 제물을 모조리 태워서 공양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신성한 제사를 마치면 드디어 페루 원주민들의 진정한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인티라임이 며칠 전부터 흥겨운 축제를 기대하며 자기가 입을 의상도 직접 준비하고요. 축제가 시작되면 그 옷을 입고 거리 곳곳에서 북과 피리를 들고 신명난 춤을 춥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후손들의 스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태양의 후예네. 지구 곳곳에 숨겨진 외계인의 흔적 19, 4위 공개합니다. 고대 우주 문명의 증거. 지난 1968년 스위스의 고고학자 에리 폰 데니켄이 자신의 저서 신들의 전차에서 주장한 한 가지 가설이 공개되며 학계가 술렁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마야의 도시국가인 팔렌케를 다스렸던 키니치 하나부 파칼 왕과 관련된 이야기로요. 전 세계 많은 학자들로부터 에이, 고대 마야 시대 그 말이 됩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요. 숱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뭔데 비판을 받아요? 마야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었겠지. 데니켄은 683년에 사망한 파칼 왕의 석관 뚜껑에 주목했습니다.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건 우주 비행사가 탄 우주선의 착륙 장면이 분명해요. 파칼 왕의 석관 뚜껑에 있는 그림이 마치 우주 비행사 형상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어디가?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색깔을 조금 입혀봤어요. 뭐 이러고 있네. 그렇지, 뭔가를 조종하는 듯한 아, 눈으로 뭘 보고 있는 거야? 뭔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저 사람이 뭔가를 타고 있잖아요. 네. 그 타고 있는 거가 바퀴가 없어. 자, 실제로 일각에서는 마야인들이 실제 비행을 했다는 증거가 분명해요. 아니면 UFO를 직접 목격 후 남겼을 수도 있죠. 라고 주장. 그리고 파칼 왕은 펠렌케 우주 비행사라는 뜻하지 않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주 비행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예전 데몰리션맨이나 그 옛날 영화가 현실이 됐잖아요. 미래 언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닐 것이냐. 데몰리션맨 우리 고등학교 때 봤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좀 허무맹랑하다 생각했지. 데몰리션맨 얘기 좀 그만해. 너무 옛날 영화야. 여기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데몰리션맨 알아요? 데몰리션맨 알아? 그래, 웨슬리 아무도 스나이프스 모를 몰라? 거? 진짜 신기하긴 하고 우주선이 아니라면 뭘까 그래. 다른 거를 뭔가 상상할 만한 게 좀 없네요. 자, 반면 이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의 학자들은요. 이건 우주선을 표현한 게 아니라 죽음의 순간 왕이 저승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묘사했을 뿐이에요.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재단 위에 놓여진 재물을 표현한 거예요. 재단을 감싼 뱀의 형상을 보세요. 뱀 신인 케찰코아트를 표현한 겁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파칼왕의 석관 뚜껑을 둘러싼 여러 학자들의 다른 주장. 물론 그 어떤 주장도 확실히 밝혀진 건 없지만요. 혹시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고대 마야 시대에는 우주를 드나드는 문명이 존재, 우주 비행사가 실존했었던 건 아닐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4, 5세계 19, 3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퇴근이 나오죠. 자, 오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된다니까. 아직도 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곳곳에 잠들어 있는 고대 마야 문명. 그런데 마야 문명이 남긴 흔적들에 정말 특이한 점이 있다는데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에 위치한 팔렌케 유적지. 이곳엔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600년대 마야의 부흥기를 이끈 파칼 왕의 무덤과 사원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멕시코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 탐사팀은 파칼 왕의 무덤이 있는 비문의 신전 지하에서 길이와 폭이 60cm가량 되는 지하 수로를 발견했습니다. 위에 저런 지하 수로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죠. 네. 파칼 왕의 지하 묘실에서 신전 앞 산책로까지 이어진 수로는요. 단순히 물이 흐르는 수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수로는 사후 세계로 가는 통로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고대 마야인들은 파칼 왕의 영혼이 이 수로를 통해 사후 세계로 건너간다고 믿었다는데요. 어머, 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수천 년 전 고대 마야인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영혼이 몸에 묶여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은 사후 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로, 즉 물은 삶의 순환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 결정적으로 파칼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한 쌍의 귀마개에서 죽은 자를 물에 잠기게 해 사후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마야인들은 이제 물을 통해서 사후 세계로 간다 이렇게 믿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팔렌케 유적지에서 발견된 수로뿐 아니라 마야 문명의 발원지인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도 사후 세계로 통하는 곳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엔 마야인들이 신성하게 여긴 수천 개의 천연 지하 샘물 세노테가 있는데요. 많은 세노테들이 수로를 따라 내려가면 지하 수중 동굴을 통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구조인데 마야인들은 이 세노테가 팔랑케 유적지에서 발견된 지하 수로처럼 사후 세계로 가는 통로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집트도 그렇고 고대 사람들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믿은 것 같아요. 멕시코 지하에 있는 수로들 그 너머엔 고대 마야인들의 영혼들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이 있다 싶고 저 오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트레저 헌터인 마누엘 랑헬과 호세 아가조가 한 지하 동굴을 탐사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옛날에 UFO가 불시착했다가 외계인이 갇혔다는 전설의 동굴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UFO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UFO 전설의 증거를 찾아냈는데요. 야, 이건 또 뭐냐. 오늘날 만든 게 아니라고. 동굴 벽에 그려져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앉아서 그 컴퓨터 같은 기계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체불명의 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동굴에서 더 많은 돌 조각과 벽화를 찾아냈습니다. 아우 이건 좀 믿기지가 후대에 그냥 누가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이 이 동굴에 숨어 사는 동안 고대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돌에 그림을 새긴 거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가 조작용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 조각들은 무려 약 5,000년 전 고대 마야 문명 때 새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야, 마야 문명. 고대 마야가 또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때문에 외계에서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 산하의 교육재단 소속인 한 연구소에서 이 의문의 돌 조각을 가져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보고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건 만약에 밝혔다 하더라도 아직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